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출렁거림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지수의 우상향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JP모건에서는 1년 동안 우리 시장의 지수 강세장일 때 7,5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시티 같은 경우에도 7,000포인트까지도 열어볼 만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등 우리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시장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추세 상승은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랑 조금 디커플링돼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또 보면은 다시금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미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변동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느냐부터 미국 국내 사정도 있죠. 네. 또 연준 의장이 5월인가요?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에 뭐 케빈 머시 네. 또 우리 이제 미국과의 관세 합의 사항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도 영향을 받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변동성이 그래도 우상향을 조금씩 해가는 변동성이냐 아니면 오히려 우하향해가는 그 변동성이냐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대체로 지금 나오는 전망은 이 일본의 경우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카이치 사나이가 선거에서 무려 3분의 2를 이제 압승을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리더십이 탄력을 받으려면 11월 중간선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 이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증시일 수밖에 없다. 경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 케빈 워시가 들어오고 나서도 본인은 이 사람은 이 유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리 안 내리면 고소할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뭐냐? 미국도 유동성이 나오고 인플레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시가 중간 선거까지는 또는 그 직후까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시도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그 변동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오늘도 지금 5,300을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죠. 정시가 코스피가 그런데 삼성전자도 내년에 지금 잘 나가는 게 삼성과 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닉입니다. 붙여서 삼닉인데 지금 내년에 비메모리 부분에 파운드리겠죠.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삼전이 20만 전자, 뭐 22만 전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이게 PER, PBR, BPS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도 그런 좀 낙관적인 점이 또 전망되고 있다. 지금 또 HBM4에서는 닉스보다도 좀 앞서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마이크로는 상당히 좀 처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급도 보면 엔비디아도 있겠지만 AMD 등등등을 따져보면은 더 삼성은 탄력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 우려는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AI 투자 지출에 대한 또 경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뭐 2천억 달러를 지출하겠다 그러니까 주가도 급락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문제는 뭔지 하면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만 해도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그때는 재무장관이 제넷 옐런 연준 의장 출신이죠. 상당히 이 노동 경제학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니 렐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고용이에요. 100만 개가 감소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것이 이제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전망도 우회적으로 나오고 있고 시장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상향하는 변동성이냐 우하향하는 변동성이냐 저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이 변동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시장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 말씀해 주시면서 일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또 연관성이 좀 깊기 때문에 일본 쪽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했고 다카이치 돌풍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선거 결과가 일본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카이치 이름대로 우리가 이제 높아진다는 것이 네. 다카예요, 다카. 어, 다카, 높아지다, 네, 네. 다카, 일본어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다카이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다카이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파나소닉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경영의 이 전설이죠.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일본의 정경수, 마쓰시다 정경수 출신이에요. 대단합니다.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나라연 출신이지만 이 다카이치 이 사나이가 이 경제학부 출신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경제에도 정통하고 있다. 네. 또 누구의 또 이 후계자입니까? 아베죠.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있어서 다카이치 노믹스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압승을 했죠. 316석 더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 비례대표 순번을 더 추가를 안 해놨어. 그런 바람에 16석은 그냥 헌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 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카이치 트레이드, 일본 증시의 주가는 오르고 국채값과 이제 엔화 가치는 하락되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전략적으로 추진해오던 지금 이제 자위대를 싸울 수 있는 군 이렇게 헌법 이제 이 심사위원장도 자민당이 차지하거든요. 그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국방, 원자력, AI, 반도체. 여러분들이 일본도 그럼 이게 잘 나간다. 국방, 또 방산이죠. 원자력, AI, 반도체.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 선택에 큰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다카이 정부는 엔화 약세를 여전히 아베처럼 용인하는 기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고환율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고환율에 그래도 역시 수출을 하면서 달러를 그대로 래깅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삼전, 또 SK 하이닉스, 또 반도체 주변, 그다음에 라봇, 그다음에 이 바이오까지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힌트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지금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올해 역시나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A의 반도체 섹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반도체 말고 좀 볼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본도 지금 국방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드론이나 이 로봇 쪽은 더 대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쟁터에 로봇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당장 로봇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장갑이나 그 다음에 이제 포나 이런 다연장 로켓이나 이런 부분인데 난리가 났어요. 미 방위비 정액에도 이제 방산주가 급등한데 재무상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춤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LIG 넥스원이 중동향, 그러니까 중동 쪽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 천궁2 대단하죠. 수출 양산이 본격화되는데 이라크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미국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라크에도 전력을 갖춘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 이른바 이 천궁2 이것이 지금 수출이 28년 납기를 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LIG 넥스원, 그러니까 LIG 넥스원의 장기가 이 다연장 로켓 쪽으로 상당히 지금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연장 로켓 천무, 그러니까 지금 천궁은 LIG 넥스원 천무, 그다음에 유럽 수출 증가가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현대 로템이에요. 아 이거 여러분들 꼭 영상을 보셔야 돼요. 독일 전차하고 비교할 때 게임이 안 돼. 달리기도 더 빨라. 지금 우리 K2가 더 빠릅니다. 게다가 이른바 이 해피 기동, 포탄이 날라올 때 그것을 피해서 달릴 수 있는 좌우 움직임이 현란해요. 무슨 K 댄스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급격히 서면서 이 반대로 기동할 수 있는 이 능력은 K2를 못 따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K2 전차가
아 정말 불곰 엄청나요. 그러다 중요한 게 아래 위로 좌우로 우리 이건 정말 이 한때는 고급 외제차에 있었던 기능이죠. 네. 이걸 축거를 높이고 낮추고 위로 윙 올라갔다 징 내리고 저쪽으로 이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포를 쏠 때 정확도를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루도 얼른 좀 주세요. 폴란드는 더 주세요. 그다음 이라크까지도 지금 도입을 하겠다. 말 그대로 지금 방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영업이 사상 최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4분기만 보게 됐을 때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되곤 있는데요. 어쨌든 간 유럽이랑 중동 쪽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K방산, K조선, K화장품,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수출하는 산업군들의 요즘에는 K자가 많이 붙습니다. 이 대표적인 수출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 최근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미국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전력기기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서플라이 체인이 자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HBM 이 고대품 메모리가 계속 물밀듯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니 기존보다 적게는 4배에서 10배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니까 이른바 원자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원자로도 우리가 좀 고무가 되는 것인데 좀 눈여겨보시면 전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5년 전 우리 이데일리 TV 나와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전력 이 산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들여다봐라.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꽁트 4년 전에. 꽁트 아닙니다. 개그 아닙니다. 제가 계속 요즘 거짓말을 못해요.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L자 들어간 기업 LS 이야기했고 최근에 조명받는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분석 이 투자기관의 이 어드바이스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2030년까지 호황이다. 이게 분기 최고 실적도 급등을 했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93%가 늘어난 3,209억 원, 4분기 매출이요. 그다음에 지금 북미의 이 미국에는 또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매출 전년이 동기 대비 205% 늘어난 5,54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가는 북미 매출 왜냐하면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로봇 관련된 산업도 앞으로 양산하게 전력이 더 들어갑니다. 피지컬 AI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이 전력은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을 수밖에 없다. 왜? 전력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송배전이나 이런 걸 다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변압기 등 전력기기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LS 일렉트릭이나 또 HD 현대 일렉트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AI 시장 확산과 함께 연동돼서 전력기기나 설비 쪽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빼놓을 수 없을 듯하고 파생돼서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훈풍을 받고 있는 섹터들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X 투자사라든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는 태양광 관련된 섹터들도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폴리실리콘 때문에 2차 전지가 한때는 뭐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들시들해졌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광 기회가 가소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올라와도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누르고 있지만 향후 3년간 연간 최대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이 구출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면 우리나라입니다. 하나솔루션. 저도 하나솔루션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 하나QCL도 있죠. 주로 이제 충북 쪽에 공장이 있죠. 이것이 이제 좀 불확실성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미국 보조금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이 점점점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중흥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모듈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또 AMPC가 뭐냐면 바로 이제 보조금이거든요. 이 제조 보조금과 세액 공제가 또 큰 폭으로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이제 기후 이런 부분들을 뭐 아무리 탈퇴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하나 솔루션과 하나 QCL 쪽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우리 시장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도체 말고 또 어떠한 섹터나 업종을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들까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